한일 월드컵 4강 열풍에 휩싸였던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서북방에선 남북 해군 함정들의 함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년 3월 26일 초계엄 천안함은 서해 NLL 근해에서 경계 임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 22분경 갑자기 엄청난 폭파음과 함께 천안함이 두동강으로 쪼개졌습니다. 승조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해경 밉이 도착했을 때 한미는 이미 바닷속에 가라앉았고 함수도 오른쪽으로 90도 이상 기울어진 채로 절반 이상이 가라앉았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승조원들은 서로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했고 부상당한 환자, 계급이 낮은 전우부터 먼저 구조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천안함에는 모두 104명의 승조원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58명의 승조원만 구조됐고 46명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전시도 아닌 평시에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경계작전 임무를 하던 천안함을 공격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적대 행위이고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17분간 벌어진 북한의 연평도 포.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 연평도 NLL을 900m가량 침범했습니다. 출동한 우리 해군 유도탄 고속함은 경고 통신을 했지만 북한 경비정이 퇴각하지 않자 76mm 함포 5발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군은 기관포 등으로 사격했고 우리 고속함도 76mm 함포 등으로 90여 발을 대응 사격했습니다. 당시 남북 함정의 거리는 약 8.8km, 정면 충돌 상황까지도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경비정이 10분 만에 돌아가면서 상황은 종료. 2015년부터 2025년까지 NLL에 대한 크고 작은 도발 및 시위성 포격을 계속 이어왔다. 이러한 북한의 무도한 대남 군사적 도발의 근본 원인은 북한이 NLL을 거부하고 부정한 데서 기인된다. 게다가 북한은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므로 더욱 NLL을 상시적으로 침범해왔다. 이곳은 어느 곳보다도 남북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그런데 2026년에는 NLL이 더 위험해졌다. 올해 북한이 헌법에 영토조항을 넣어서 남북 두국가론을 공식화했다. 문제는 서해상의 영해 경계선을 획정하지 않은 것이다. NLL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북한이 1999년에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일 가능성이 높다. 이 분계선은 백령도를 포함 서해오도 주변 해역을 모두 북한 수역으로 지정했다.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이 문제 경계선 획정을 해결하려 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현재에 이르렀기에 이번 영토조항에 이 경계선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개정 헌법의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한 만큼 서해상의 긴장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상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상존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어제 발간한 2026 통일백서 두국가론을 표방했는데 말은 좋지만 김정은의 두국가론을 인정하면서 통일백서에 못을 박은 셈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 위배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를 다룬 장에서 나타나는데 영토 경계에 관해서는 다루었지만 영해, 서해상의 NLL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통일백서에 NLL 용어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그만큼 NLL 사수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김정은은 NLL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집권 후 처음으로 사단장, 여단장급 지휘관을 한데 불러 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부 국경, 즉 남한과 맞닿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최전방 부대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남북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때 현대전에 걸맞은 군 조직 개편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공간에서의 작전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라고 명령하면서 주적의식을 더욱 높이라고 지시했다. 특히 남북 국경을 지키는 제1선 부대들의 강화를 주문했는데 이는 서해상의 해군력의 증강도 포함된다. 증강뿐만 아니라 NLL 침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말 NLL이 위험하다. 정부는 무엇보다 NLL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